자, 국세 우선입니다. 원래 이제 어떤 채무자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, 이때 1원칙은요 채권자 평등이에요. 평등. 원래 채권자들끼리는 평등한 거예요. 평등. 자신이 빌려준 대금에 비례하는 거예요. 먼저 빌려준 날짜도 필요 없어요. 근데 여기에 예외를 둬서 담보 우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채권자들이 다 평등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돈 빌려주기 싫어요. 내가 빌려준 다음 그 누군가 빌려주면 나는 무조건 지분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물적 담보를 우선하려고 하는 거죠. 물적 담보. 그래서 이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공한 어떤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당 재산을 매각하면 담보권자가 우선하게 돼 있죠. 근데 이제 사회적 요구도 있죠. 공익채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공익채권. 공익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제도 이런 거죠.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사용주가 회사가 망한다라고 하면 그 임직원들이 최소한의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. 또는 소액 임차 보증금 제도라고 해서 해당 주택을 매각한다라고 하면 임차 보증금 중에 아주 소액만, 그러니까 이거 확정일자 받고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. 아주 소액만 먼저 우선할 수도 있고요. 이 공익 중에 되게 웃긴 게 뭐도 있냐면 국세도 있는 거야. 국세. 혹은 지방세도 있는 거예요. 세금. 그래서 조세가 우선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조세 채권이 공익 채권의 성격도 있어요. 왜냐면 이 세금이라는 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.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이러면 또 정치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. 전 국민 보편 지급이냐, 선별적 지급이냐,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를 좀 어느 정도는 우선해야 되겠다. 그럼 뭐보다는 우선하느냐? 얘보다는 우선할 수 있어요. 얘하고도 비교했을 때 다른 공의가 있죠? 혹은 담보냐, 누구보다 우선하겠냐, 이런 문제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 법은 국세는 얘보다 이길 수 있어요. 국세는. 담보 우선은요, 담보권의 설정일과 비교할 수 있어요. 언제 설정됐냐? 공익이 보통 우선하는 거. 공익이 국세보다는 우선하겠지. 사회적 약자 보호 뭐 이런 게 있다라면 이것들을 조합할 필요가 있어서요. 우리 국세기본법에는 어느 정도 조합된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빚잔치를 할 때 세법만 있는 건 아니겠죠. 다른 법률도 사실 있겠지.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있고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에 없는 법률들도 섞어서 생각을 해야 돼, 사실은. 그래서 순환 논리 같은 게 발생하게 되고요. 문제가 많이 있어요. 사실 우리 국세기본법만 가지고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. 찌는 아니야. 진짜 찌는요, 여기 하나도 없어. 진짜 찌는 여러분 일하려면 채무자 회생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봤죠? 거기를 알아야 돼, 거기를. 거기에서 국세도 순위가 다 바뀌어. 그래서 그쪽이 아니면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. 정확히 얘기하면. 그렇지만 그게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니까. 정상적인 건 아니니까.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국세는요, 다른 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어요. 왜요? 공익이기 때문에. 우리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할 수 있지만 우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. 왜? 다른 공익과의 조화도 필요하고요. 우리 담보라는 제도, 다른 사법 질서와의 조화도 필요합니다.
그래서 첫 번째는 요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.